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년 대선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내년에 대선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임덕이 아주 지금 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필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선거를 다 내주게 된다면 대선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재집권이 불가능해지면 정권이 딱 바뀌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상 최후의 카드다라고 꺼내들었던 것이 박범계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범계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것이 공수처와 박범계 그 두 가지였는데,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의원 내각제를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 혼자만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지금 한국 정치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그런 식으로 높아지게 된다. 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동시에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대통령을 꿈꿉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나눠 갖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지금 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원 내각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사람이 김무성 전 의원이죠. 결론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된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해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국민의힘이 해체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해체가 되는 걸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의 체제가 해체가 되는 걸 바라는 겁니까?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해체가 되는 걸,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김종인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저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은 보수 우파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국민의힘을 사실상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진보 좌파 정당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가 잘못됐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현재 지금 김종인 체제를 바꿔야 된다.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보수 우파적인 철학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겠죠, 그렇죠? 김무성이 됐건 김종일이 됐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땐 똑같은 진보 좌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게 된다면 김무성계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고, 김무성과 안철수가 한패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해산이 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수 우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박 전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 가지고
중도라고 하는 이름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쩔 때는 자기를 중도 좌파다라고 소개하면서 좌파에 붙습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쩔 때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도 우파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무성과 붙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패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보여줬던 정치 모습이에요. 매번 제가 강조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적어도 스스로를 중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보수거나 좌파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정치인들은 결코 중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기회주의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으로 국민의힘이 단일화가 되게 된다. 우리가 꿈꾸는 국민의힘, 진짜 멋진 보수, 진짜 세련된 보수, 보수 우파의 가치를 명확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은 완전히 해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단일화 과정 속에서 묘한 거 한 가지를 봤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세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무성과 김문수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누가 저 장면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이 남는 두 사람이 함께 자리를 했던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자, 때는 2019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수 통합을 주제로 해가지고 열린 토론, 미래라고 하는 토론회가 열렸었고 그때 김무성과 김문수 두 사람이 참석을 했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김문성한테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문수, 김무성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나눴던 마지막 대화인 것인데 1000년의 저주 어디로 갔습니까?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서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는 딱 이 메시지였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야권 단일화 협상의 걸림돌을 지적하면서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겉으로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맞는 얘기네. 지금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권 단일화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종인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김종인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코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김종인 체제가 무너지고 김무성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 그거를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해가지고 안철수를 불러가지고 안철수를 띄워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김무성 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안철수나 김무성이나 한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시장 출마를 좀 도와달라.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가. 그게 바로 김무성입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렇죠? 김무성이 안철수를 밀고 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거를 알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논평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를 갖다가 불러와가지고 안철수의 정책을 홍보해주면서 안철수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김무성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죠. 김무성 체제를 반대한다. 김종인 체제를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김문수가 됐건 김무성이 됐건 1000년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 한데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김문수가 그 악한 감정을 참고서 김무성 전 의원이랑 같이 저 자리에 서가지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누가 그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우파 정당으로 바로 서야 된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생각을 해가지고 김무성과 김무서가 한데 쓴 겁니다. 근데 동시에 누가 도대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체제가 무너지고 김무성 체제가 만들어진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단일화는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돼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보수우파 정당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안철수로 단일화
단일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내곡동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는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도 합니까? 내곡동 문제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저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당 쪽에서 오세훈 후보를 견제하느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철수 쪽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런 얘기가 언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내곡동 문제 때문에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저 정도 강도의 얘기가 언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일화하기로 지금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국민의힘으로서 단일화가 돼야 되는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우리가 진심이 단일화 진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을 보수우파 정당으로 바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심판하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욕심,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단일화가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그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당으로서 세련되고 보수우파의 철학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완전히 해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